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데스크 초급자 3일 완벽 마스터 2일차입니다. 그 파트 중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은 내원을 성공시키는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메시지입니다. 같이 달릴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저랑 김도현 강사님이랑 준비한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많이 풀어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노력은 하겠지만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버된다면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와주는 일에서 기쁨을 찾고 직업으로 만든 강사 김미영입니다. 저는 덴탈키 컴퍼니에서 교육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는 치과계의 데스크 강의나 상담 자료 제작, 사보험 강의를 최초로 했던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모든 강의들의 시초가 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강의로서는 이제 가끔 만나지만 매주 덴탈 아리랑과 치과의사 신문에서 칼럼으로도 만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는 병원 TM 구분 전략입니다. TM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텔레마케팅. 이 텔레마케팅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전화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 따위의 통신 장치를 이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문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고객 서비스 그리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기통신 매체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매체나 이런 전화 등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전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 지향의 현대적인 마케팅 개념에서 시작한 신마케팅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말이 어려워요. 다 그쵸? 제가 오늘 치과 텔레마케팅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치과 텔레마케팅이란 덴탈 TM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전화를 통해 환자와 관계를 맺고 내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활동이 치과 텔레마케팅이다. 너무 쉽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자와 병원이 직접 소통하는 첫 저점이에요. 사실 온라인으로 뭐 플레이스로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DM도 나눠보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직원과 만나게 되는 첫 접점은 전화죠.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서로의 음성으로 우리가 감정까지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되겠습니다. 진료 전환을 유도하는 핵심 커뮤니케이션이 전화 상담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신뢰를 쌓고 예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가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을 때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예약을 성공시켜서 내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여러분의 과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과 텔레마케팅, 특히 전화 업무에서 많은 정성을 쏟아야 환자분들이 내원을 결정하시게 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토요일에 진료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단순한 질문일까요? 진짜 궁금해서?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음, 토요일에 진료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뭐다? 이번 주에 우리 병원에 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는 포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그분이 거기에 따라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찔하죠.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면은 사실 여기서는 애매모호한데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환자를 놓치게 되는 거죠. 텔레마케팅은 병원의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전화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뭐다? 전화 한 통이 환자의 마음에 우리 병원의 첫인상을 남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의 치과 텔레마케팅을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체크를 스스로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게요. 시스템과 환경 점검에서 먼저 전화 연결 후에 인사 멘트가 전 직원이 통일되어 있다. 전화벨 횟수 3회 내에 응대하고 있다. 통화 내용 메모 또는 기록 시스템이 있다. 텔레마케팅 대상자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유형별 대응 응대 매뉴얼이 있다. 여기까지 다 체크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대응 진단을 한번 또 들어가 볼 건데요. 환자 문의 유형별 자주 묻는 질문 FAQ 응대가 가능하다. 데스크 직원이. 두 번째, 진료별 예약 가능 시간대를 숙지하고 있다. 자, 어떤 진료는 언제 예약이 가능하고 어떤 진료는 언제 예약이 가능하다. 우리 대부분 임플란트 수술은 언제 잡아요? 오전 중에 잡죠. 어르신들 예약도 오전 중에 잡아요. 그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진료별 예약 가능 시간대를 우리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다. 체크하셨겠죠? 진료 항목별 기본 비용 안내가 가능하다. 상담 중에 예약 유도 멘트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 인사 멘트를 일정하게 사용하고 있다. 체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아웃바운드. TM 실행 진단을 한번 해볼 건데, 정기검진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다. 뭐 6개월 경과자나 3개월 경과자, 아니면은 추적검사인데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다. 예약 후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이탈 환자나 치료 중단 환자에게 연락하고 있다. 리콜 시 사전 멘트나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있다. 전화 불통 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병행하고 있다. 전화가 안 됐을 경우에요. 부재가 됐을 때. 네 번째, 우리 직원들의 참여 개선 문화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텔레마케팅 응대 중에 어려운 상황은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눈다. 텔레마케팅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좋은 응대 사례를 팀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응대 내용은 함께 리뷰하고 있다. TM 성과를 팀과 함께 점검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저기까지 다 체크하셨을까요? 혹시 우리는 다 체크했다. 한번 채팅창에 나는 다 체크했다 1번. 다 체크를 못했다 2번. 한번 써와 주실까요?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아마 4번에서 많이 구멍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 텔레마케팅의 중요성은 모두가 암암리에는 알고 있어요. 은근히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 중요한 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임상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서비스 교육을 하는 것처럼 사실 텔레마케팅도 꾸준하게 정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체크리스트 이렇게 좀 줄이 많지만 일일이 읽어드리면서 리마인드 해드린 이유는 체크리스트의 역할이 뭐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링을 나갈 때도 점수를 5점에서 1점까지 매기고 그 항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항목들이 이렇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지표를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체크리스트가 교재에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하셔서 우리 병원이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과 텔레마케팅의 목적과 성과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텔레마케팅은 뭐다? 우리 병원의 첫인상을 만드는 순간이고 환자를 예약과 방문으로 이끄는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텔레마케팅의 목적은 환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무엇을 준다? 신뢰를 준다. 그리고 내원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성과는 뭘로 나타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전화를 통해서 예약률이 높아지고 진료실이나 상담실에서는 뭘 높여요? 상담 성공률을 높이고 진료 성공률을 높이죠. 그와 더불어 데스크에서는 예약률이 높아지는 게 과업을 잘 달성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병원의 이미지가 좋아진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잘하시면 저 병원이 저 진료 진짜 잘하는 병원이야. 이미지 좋아지죠. 상담을 잘해주면 여기 상담 너무 섬세해. 너무 잘해줘. 그럼 데스크가 만약에 일을 잘하면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이 병원 진짜 친절해. 여기 전화 정말 잘 받아줘. 이렇게 소문이 난단 말이죠. 친절의 지표가 데스크에서 벌써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이미지도 우리가 맡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환자가 그와 더불어 성과가 뭐냐? 재내원율이 높아지죠.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들을 데스크 직원들이 달성을 잘 해줘야 병원에 뭐가 올라갑니까?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환자 여정 속에 한번 텔레마케팅의 위치를 볼 건데요. 환자 여정이라는 말과 MOT는 조금 다릅니다. 자, 환자 여정이랑 무엇이냐? 환자가 우리 병원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부터 진료를 받고 다시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그런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병원을 막 찾아요. 여러분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여러분도 서치를 하시죠. 서치를 하면서, 우리 병원의 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상담을 하고 내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병원 진짜 좋아. 리뷰도 써주시고 좋은 소문도 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텔레마케팅은 어디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자, 오기 전에 궁금해서 전화했을 때, 이 병원 여기 전화도 잘 받아주고 마음에 드네? 그럼 예약을 합니다. 예약 성공해서 텔레마케팅의 위치가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진료를 받고 가시죠. 그럼 진료 후에 관리로 우리가 또 환자 관리 팀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텔레마케팅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어디 들어갈까요? 그렇죠. 진료가 다 끝났지만 관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텔레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여정은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병원을 인지할 때 광고나 소개, 검색 등으로 이렇게 우리 병원을 알게 되죠. 이건 간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화로 문의를 해요.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 들어오는 전화로 예약을 성공시키는 게 텔레마케팅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로 내원과 진료를 하시게 되죠. 진료 중에 우리가 어제 진료 받으셨는데 좀 괜찮으셨어요? 다음 주에 예약인데 그 전까지 혹시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달라라고 관리 콜을 하죠. 이럴 때 진료 중 관리를 위해서 충성 고객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진료 후가 다 끝났어요. 그럼 진료 후의 관리로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정기검진 리콜이나 치료 완료자도 이제 더 불편하신 곳이나 더 도움이 필요하신 곳은 없으신지, 상담할 때 이렇게 치료 계획이 쭉 있었는데 이제 다음 치료는 이걸 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콜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재방문이나 리뷰를 써주셨을 때, 지인을 소개를 해주셨을 때 또 너무 감사하다 혹은 다시 와주셔서 또 감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관리를 통한 콜이 들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텔레마케팅은 뭐다? 환자가 병원을 선택을 하거나 계속 다닐지 말지 결정하는 순간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이 병원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치과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잘 받으면 한 통 잘 받으면 그 한 통이 환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고 그 환자가 또 다른 환자를 소개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텔레마케팅이랑 전화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자차트를 보다가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런데 앞에 환자가 있거나 하면은 조금 기다리게 하고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칙이 뭐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면? 그렇죠. 3번 울리기 전에 꼭 받는다. 전화벨이 3번 울리는데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10초 정도 걸립니다. 우리 어때요? 근데 전화벨이 최대한 최대 3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저는 교육을 나가면 한 번 울리면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화벨이 여기서는 한 번 울리지만 이미 상대방은 검과 동시에 연결음이 계속 들리거든요. 이게 한 번 울렸는지 2번 울렸는지 몰라요. 이미 여기에서 송화음이 들리고 그리고 우리는 살짝 시차를 두고 벨소리를 듣는 건데 이게 3번 울릴 때까지 10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 인터넷 창을 누르는데 렉이 걸려가지고 동그라미가 한 바퀴,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아가면 그 창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 없었으니까 빨리빨리 닫아버리고 다른 창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쇼핑몰도 만약에 그렇게 렉이 걸린다면 고객을 잃는 것처럼 병원도 똑같아요. 자꾸 전화벨이 울리고 연결음이 길어지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끊고 다른 병원에 전화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으셔야 된다. 자, 전화 받기 전에 바른 자세와 미소를 장착하는 왜? 이렇게 우리가 수그리고 있거나 미소를 짓지 않으면 밝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전화 텔레마케팅
치과 텔레마케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병원의 첫인상. 그렇기 때문에 밝은 미소로 지으면서 밝은 목소리로 받아야 된다. 팁을 하나 드리면, 하고 전화를 받으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되게 좋아요. 하면은 이 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입꼬리가 올라갔을 때는 솔톤도 아니고 도톤도 아니고 미톤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하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톤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꼬리가 올리면, 입꼬리 올리고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화 받기 전에는 미소를 먼저 짓고 전화를 받는 게 좋은 음성을 전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손이 닿는 곳에 꼭 필기구를 배치를 해야 된다. 모든 업무를 거의 전자차트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메모를 전달해야 되거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은 꼭 필기구로 메모를 해주셔야 되죠. 전자차트에 뭐 이신환이 전화했는데 그 사람은 차트도 없는데 우리가 메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손이 닿는 곳에 필기구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고 텔레마케팅을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근데 오른쪽 아래 뭐라고 써 있죠? 강의 후기를 가장 감동스럽게 남겨주신 수강생 한 분께 제가 상황별 전화 상담 스크립트 모음집을 증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실 구분된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예시들을 제가 사례로 모은 게 있거든요. 사례 모음 스크립트집이 있는데 정말 후기를 잘 써주시는 분 제가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네, 이 선물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대할게요. 자, 첫 번째, 병원 관련 문의 전화가 들어옵니다. 진료 시간, 진료 과목, 병원 위치, 원장님 이력, 직원 관련, 기타, 이건 무엇이냐? 거기 몇 시부터 진료하나요? 점심시간 몇 시예요? 혹시 야간 진료 하나요? 토요일 진료 하나요? 일요일도 진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진료 시간 문의도 병원 관련 문의죠. 그럼 진료 과목 문의, 교정하나요? 어린이 진료 보시나요? 혹시 사랑니 발치하세요? 등등등 진료 과목을 문의하는 것도 병원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병원의 위치, 누가 제일 물어보죠? 신원분들이 물어보죠. 가장 잘 받아야 되는 이 전화가 병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병원의 위치를 문의를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합니까? 혹시 출발하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당연한 루틴이죠. 그래서 뭘 이용해서 오시는지, 그럼 오시는 길 안내를 어떻게 할지 우리 데스크 직원분들이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하철역 근처에 없다면 특히나 그 데스크 직원들이 조금 힘든데요. 버스 번호 거의 다 외워야 되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환자분이 출발하시는 곳이 우리랑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가장 좋은 응대가 될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에서 우리 병원과 환자분께서 출발하시는 출발지를 말씀해 주시면 길 찾기를 통해서 도착하는 시간이나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를 해서 예약으로 성공을 시키면 훨씬 더 꼼꼼한 안내가 되겠죠. 그리고 원장님이 이력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 어디 나오셨어요? 아우, 어디 출신이 되게 진료를 잘한다던데? 이렇게 좀 건너서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우리는 자신 있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이력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직원 관련 문의 뭐냐? 혹시 거기 조무사가 스케일링 하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 위생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 그 전화 받아봤거든요. 혹시 남자 위생사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원 관련 문의도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가 후기에서 봤는데, 어떤 선생님이 스케일링을 되게 잘해주신다던데, 혹시 그분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 관련 응대도 꼼꼼하게 잘해야겠죠. 기타 뭐 병원에 대한 뭐 건물이나 아니면은 거기 시설이 좋은가요? 최신 뭐 체어 들어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3D 스캐너 있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에 우리가 다 응대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상황별 매뉴얼과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진료 관련 문의입니다. 진료 가능 여부. 거기 혹시 사랑니 잘 뽑으세요? 뽑을 때 안 아프게 뽑아주시는 원장님 있나요? 저 마취가 너무 무서운데 안 아프게 마취해주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신경치료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틀니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료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 바로바로 응대를 하실 수 있거나 특히 데스크 직원이 비전공자면 바로 응대가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제가 확인하고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담당자 확인을 하시거나 회신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제가 확인하고 바로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쭤보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죠. 진료 소요 기간, 진료의 통증, 진료비 문의, 진료 내용의 세부 문의 등등 진료 관련 문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상황별로 다 예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자, 환자 관련 문의입니다.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거죠. 저 오늘 예약인데 다른 날 갈 수 있을까요? 저 예약 좀 변경하려고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취소해 주세요. 등등등 본인의 예약을 변경하거나 가족의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 상태 문의. 저희 딸이 오늘 진료를 받고 왔는데 너무 아파하는데 이게 좀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그리고 가족 상담 문의. 저희 엄마가 틀니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제가 진료를 받았는데 치아보험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보험 청구를 상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직원은 뭐다? 사보험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안내가 또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기타 문의입니다. 가장 반갑지 않은 컴플레인도 전화로 걸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혹은 거래처에서 영업 관련으로 혹은 거래를 하지 않지만 다른 영업소에서 우리와 영업을 통해 거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콜이 올 수도 있고, 법정 의무 교육 혹시 이수하셨나요? 라고 교육 관련 문의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반가운 전화는 구직 관련이죠. 거기 구인 공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얼른 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등등등 이렇게 기타 문의가 많이 있는데 기타 문의에서도 이게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다? 잠재 고객이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임플란트 영업사원이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치과를 상대할까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차트를 만들었다. 이건 데스크 직원한테 인센티브 줘야죠. 그만큼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우리 병원의 이미지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병원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데스크 직원들한테 너무 칭찬을 하고 원장님께 알려서 막 빨리 상 좀 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만큼 데스크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걸려오는 전화, 그래서 인 들어오는 콜이라서 인바운드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이제 인바운드의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웃바운드는 뭡니까?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거는 전화죠. 즉시 연락을 드리는 경우. 예약이신데 못 빼서요. 혹시 예약이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시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등등등. 내일 예약인데 스케줄 괜찮으시죠? 저희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 또 예약을 우리 측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 갑자기 세미나를 가시거나. 그럴 때 저희가 원래 언제 예약인데 갑자기 저희 원장님이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예약을 변경해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즉시 연락에 포함되는 아웃바운드 콜이고요. 정기 연락, 리콜 연락. 대부분 리콜은 문자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리콜이 전화로 전환이 되는 순간 환자 내원율은 10%에서 80%로 올라간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화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리콜 연락이나 정기검진 연락 혹은 추적 검사해야 되는 분들의 연락, VIP 관리 연락, 기타 명절 등의 인사를 드릴 때에도 우리 정기 연락으로 딱 구분을 해놓고 그에 맞춰서 시시때때로 연락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수시로, 즉시와 수시는 달라요. 이거는 이벤트가 생겼거나 지금 바로 전화를 때 즉시고 수시로 연락을 드릴 거는 진료 전에 우리가 이제 내일 예약표를 보면서 혹은 3일 뒤에 예약표를 보면서 일주일 뒤에 예약표를 보면서 진료 전 안내 연락을 드리는 것. 그리고 진료 후에 상태를 확인하는 것. 발치하셨는데 어제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전화 드리는 경우 있죠. 그리고 처방 후 확인. 처방전이 나갔는데 혹시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나 전신 병력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수납 관련 연락을 드릴 때 사전에 연락을 드리거나 혹은 미수 환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는 수시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소통을 시작하는 그런 콜을 우린 뭐라고 한다? 아웃바운드라고 한다. 그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개념을 잘 아시고 이 개념대로 이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상황별
케이스별 스크립트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녹음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전화를 걸고 받았는지를 메모만 해두셔도요. 거기에 대한 상황과 스크립트가 다 풀리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을 적어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환자분께 친절하게 또 감동을 드릴 수 있게 멘트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수정을 한다면 그게 정말 우리 병원의 최고의 응대 스크립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시나리오 하나를 한번 볼게요. 진료 시간 문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목적과 그리고 패턴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목적은 사실 안내와 예약을 유도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하고 뭐 한다? 마무리로 항상 질문형을 던지면서 예약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시를 볼게요. 거기 토요일에도 진료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병원이 토요일에 진료를 하지만 안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토요일 진료가 필요하시군요.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우리 병원에 오고 싶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여기서 딱 우리가 낚아채야 돼요. 토요일 진료가 필요하시군요. 먼저 공감하고 알아준 다음에 환자분들 위해서 우리는 항상 환자를 위한 병원이다. 저희는 늘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 몇 타임 안 남아있는데 여기서 포인트 들어가죠.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을 더 늦게 하게 되거나 혹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여지를 여기다 담으면서 약간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약 가능한 시간이 몇 회만 안 남아있는데 혹시 오전 진료가 좋으세요? 오후 진료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질문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예약을 유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어느 순간 나는 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항상 마무리를 하실 때요. 그냥 사실 전달만 하시는 거기 토요일 진료하나요? 네, 토요일 진료합니다.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네, 토요일 진료 필요하시군요. 네, 저희는 환자분들 위해서 언제나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요. 지금 예약 가능한 시간이 몇 타임 안 남아 있는데 지금 바로 예약해 드릴까요? 오전이 좋으세요? 오후가 좋으세요? 쭉 듣고 있으면 환자는 그러면 오전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어느 순간 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다음 시나리오. 진료 비용 문의 참 많이 들어오죠. 스케일링 받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예요? 여기서 우리가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가격 안내를 하면서 이 사람이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먼저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예약을 성공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케일링 받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스케일링 필요하세요? 이렇게 먼저 공감하고. 1년에 한 번 무조건 보험 적용이 된 스케일링은 2만 원 안팎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몇백 원입니다까지 얘기를 하면 나중에 파노라마를 추가로 찍거나 혹은 다른 진료를 했을 때 추가 비용이 붙으면 이게 컴플레인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2만 원 안팎 정도 되는데 환자분 건강 정보와 올해 스케일링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된다라고 만약에 더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안 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상황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임원 안팎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뭡니까? 감사하게도 요즘 저희 병원이 스캐닝 잘한다고 환자분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나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원장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른 환자분의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증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케일링 환자분들이 예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지금 예약을 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주면서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환자분 스케일링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요일이나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먼저 빠르게 예약 도와드릴게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죠. 그냥 여기서 중요한 점. 네이버 리뷰에 스케일링 잘한다는 내용이나 스케일링 맛집이다 뭐 이런 내용의 리뷰가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효과적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당장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뭐 해야 되죠? 직원들이랑 영수증 하나씩 나눠갖고 자, 써! 빨리! 스케일링 정말 잘한다고 맛집이라고 써!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리뷰를 통해서도 환자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우리는 스케일링을 잘한다고 알리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직원들과 합치면서 리뷰를 좀 작성을 할 필요도 있어요. 아니면 스케일링 하시는 환자분들께 저희 스케일링 너무 좋죠. 정말 잘하시죠. 리뷰 한번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리뷰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당일 치료 가능 여부.
지금이니까 너무 아픈데 오늘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같이 좀 조급해져야 돼요. 환자분들께 이렇게 이입을 해서 일단 당일 진료 가능하신지 확인을 하시고 시간을 조율하고 예약을 성공시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어때요? 일단 공감이 필요합니다. 어머, 이가 너무 아파서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방문 교육을 가서 직원들한테 아프신 분들께 공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떡해요? 저 여기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 아, 아프시구나. 이게 공감이래요. 자,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그냥 따라한 거죠. 야, 항상 공감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가지고 와서 같이 표현하는 것처럼, 아파서 힘드셔서 어떡해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눈썹도 시옷자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시고요. 치료가 가능한지 빠르게 알아봐 드릴게요. 이제 나도 급해지는 거죠. 저희 병원 다녀가신 적 있으실까요? 이렇게 신원 보안 확인을 하시고 지금 예약 가능한 시간이 몇 시 몇 분 남아있는데 괜찮으실까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여기서 갈라지죠. 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 근데 못 가는데요. 그럼 혹시 다른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응급대기로 메모를 해서 방문하셨을 때 조금 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 예약은 아니지만 이미 나랑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럼 몇 시쯤 가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약표엔 잡아놓지 않지만 메모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몇 시에 전화를 주셔서 아프다고 전화를 미리 주신 분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료를 보실 수 있게 배려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누가? 데스크 직원이 그렇게 해서 진료실과 소통을 잘 해주시면 사전에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진료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자분들을 배려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꼭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병원과 비교하는 콜.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다른 데는 임플란트 30만 원도 안 하던데 거긴 왜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화 받을 때 데스크 직원이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어물쩡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뭐 이렇게 다른 병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른 병원 그 병원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깎아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콜이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냐? 다른 병원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저렴해서 유혹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정말 혹하시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은 웬만하면 최대한 환자분들의 치아를 살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임플란트가 신이 만들어준 내 치아보다 더 좋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러면서 한 번 더 공감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소중한 치아인데 저렴한 병원에서 무조건 발치를 요구를 하거나 상담 당일 계약을 의도할 수도 있으니까 좀 환자분 치아는 오래 쓰셔야 되고 건강히 쓰신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께 최대한 잘 맞는 임플란트, 뼈 상태를 고려해서 여기서부터 다른 병원 얘기는 딱 끝나요. 우리의 브랜딩을 계속 해야죠. 나중에 최대한 네이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지만 네이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이 꼼꼼하고 깐깐한 고난이도 시술을 진행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너무 잘하세요. 얘기를 하면서 환자분들께서 자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의 후기 환자분들께서 다른 병원보다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도 그래서 믿고 선택해 주셔서 저희는 자부심 갖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임플란트 상담은 기세예요. 저수가 알아보고 쇼핑하시는 분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상담력을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자신 있게 우리 원장님의 진료 의술을 믿고 환자분들께 자랑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스크 직원분들이 우리 직원들과 원장님 자랑을 하지 않으면 밖으로 잘 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세를 실어서 왠지 모르게 우리 병원에서만 진료를 해야 될 것 같은 자부심을 갖고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은 100% 우리 병원으로 오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자 받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문자를 읽지도 않고, 좀 뭐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럼, 문자 받으셨죠? 저희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자차트에서 발송된 문자 내용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받으신 문자 내용은 정기검진 안내였습니다. 진료 받으신 지 몇 개월이 지나서 꼭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정기검진 환자지만 꼭 와야 된다는 필요성을 어필하는 멘트.
큰 돈과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치료하신 만큼 오래 건강하게 쓰시려면 중간중간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받은 이는 원래 이처럼 느낌이 잘 없기 때문에 이상이 생겨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괜찮으시면 지금 예약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환자의 예약을 성공을 시키면 좋겠다. 이게 모두 인바운드, 걸려온 전화죠. 그렇다면 아웃바운드는 뭘까? 자, 우리가 정기검진 환자에게 루틴하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정기검진 예약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님 맞으실까요? 자, 전화 상담에서 포인트는 우리 치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 먼저 상대방을 확인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왠지 더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온 것 같고, 나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한 것 같고, 목적과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맞습니다. 그럼 아, 네, 여기는 뭐뭐 하는 뭐뭐 치과입니다. 혹시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배려하는 멘트 한번 넣어주시고, 아, 다름이 아니라 누구님께서 무슨 진료를 받으신지 몇 개월이 지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식사 후 혹시 이물감이나 잇몸 붓는 느낌 이런 거 없으세요? 양치할 때 피나는 것도 없으시고요. 불편한 점 없으실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여쭤본 다음에 진료받으신 부위는 항상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니 정기검진을 통해서 2차 진료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진료비도 아끼고 좋은 방법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괜찮으시면 예약 도와드릴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료 중단한 자 우리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전화 드리죠. 이럴 때는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시작을 해요. 환자 확인을 하고 통화 가능하신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구누구님께서 몇 월 며칠에 내원하신 뒤로 진료가 마무리 안 됐는데 못 빼가지고 저희가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중단이 된 채 방치되면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죠. 치료가 중단된 지 계속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치료가 무색하게 어떻게 발치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편하신 시간 예약해 주시면 가능하신 날짜로 예약 확인하고 도와드릴게요. 예약해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탈 환자.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여러분의 숙제죠. 우리 병원에 컴플레인하고 떠났던 환자. 실장님 전화하래요. 되게 막 짜증나고 숨 막히고 이 환자한테 어떻게 또 연락을 해야 되나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나대지 마 심장아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환자분들께서는 자, 실장님이 대부분 전화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데스크 직원한테 요청하는 경우 이런 루틴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누구누구님께서 몇 월 며칠 내원하신 뒤 뵙지 못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뭐 또 기분 나쁜 상황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지난번에 조언해 주신 덕분에 나는 불평, 불만을 얘기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조언이라고 받아들여서 나에게 감사 연락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언해주신 덕분에 저희 병원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누구누구님 덕분에 발전한 저희 병원이 어떤 점이 개선이 되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 더 내원하셔서 저희 병원과 다시 좋은 인연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 병원 아니더라도 자, 계속 오라고 하면은 좀 짜증나겠죠. 이럴 경우에는 아, 저희 병원 아니더라도 정기검진 시기 잊지 마시고 부검검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어느 치과는 저희 땡땡 치과는 언제나 누구누구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안부 인사처럼 다 연락을 주면은 어느 순간 예약하는 전화가 걸려올 수 있다. 전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꾸준히 우리에게 컴플레인 하는 환자도 관심 갖고 있다는 걸 계속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 뭐다? 우리 병원 첫 인상이고 첫 이미지다. 이런 걸 잊지 마시고요. 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앞서서 나눠드린 케이스처럼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하고 환자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예약 유도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부드럽게 전달을 할까? 그렇게 환자의 감동을 울리면서 감성을 건드리고 감동을 주면서 우리 병원에 오게 할까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다? 화법에 들어있습니다. 전화 한 통 내원을 만든다. 이것을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정, 신, 공, 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정신공감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손한 태도로 감동을 선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신공감. 자, 네 글자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공감. 정확하고 신속하고 공손하고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을 봐야겠죠? 자, 정확한 응대를 위해서 소속을 밝힙니다. 네, 어디 치과입니다. 어디 치과의 누구입니다. 어디 치과의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게 이게 정확한 응대를 위한 소속과 메모 복창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응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속한 응대를 위해서 전화벨이 최대 3회, 대략 10초 이내에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늦게 받았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죄송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우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조금 늦게 받았을 뿐이거든요. 그럴 때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게 올바른 응대입니다. 공손한 태도로 정중한 어휘를 선택해서 상담으로 환자분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나를 정말 존중하고 있는 병원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셔야지 환자분들도 쉽게 우리 병원의 내원을 결정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진정성이 담긴, 그러시군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공감을 많이 해주는 이런 진정성이 담긴 음성으로 환자에게 감동을 전달한다면 이 환자는 내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표는 예약을 성공시키는 데 목표라고 했죠. 그럼 이 예약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환자분께서 우리 병원에 방문을 결심하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그래서 환자는 정보보다 어떤 걸? 느낌을 얻고 방문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치과 선택의 기준이 정보는 사실 2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감정 경험으로 80%를 선택을 하면서 우리 병원의 방문을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저희 병원은 임플란트가 얼마고요. 저희 원장님 뭐 스케일링 뭐 이렇게 하시고 검진 잘하시고 저희 직원 스케일링 잘하시고 상담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런 정보를 다 줘도 사실 이거는 20%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80은 뭐예요? 아, 그러시군요. 너 어떻게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환자분들의 감정을 컨트롤 해주셔야지 오게끔 내원을 결심하게끔 만들더라라는 게 여기 수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내원을 유도를 시키는 이 전화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환자분께 심리적 안정감을 드리자. 자, 여기에서는 불안감을 해소를 해줘야지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멘트로 간다? 아,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모르는 치과에 와서 진료받을 그 생각에 어, 어려운 결심이라는 거 우리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전달해 주셔야 돼요. 나를 위한 환자 전화 거시는 분들 혹은 우리가 전화하신 분들께 맞춤 안내. 환자가 나만을 위한 병원이라고 느껴야 이제 결정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님 상황에서는 정말 이 시기에 이 치료가 정말 좋은데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원장님 이 치료 너무 잘하시거든요. 이러면서 정말 환자분만을 위한 병원이다라는 느낌을 팍팍 실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선택과 제한의 기술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그러면은 환자분께서 요렇게 세 가지 정도 그 선택 사항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 선택하실까요? 마치 환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환자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이 우리가 준 선택 사항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를 뭐래요? 선택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환자가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공동 분배하게 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요일과 무슨 요일 중 어느 쪽이 편하시겠어요? 우리가 가능한 선택지만 주는 건데 환자는 본인이 선택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응대예요. 응대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 첫인사죠. 그리고 두 번째 용건을 확인하고 세 번째 상담을 합니다. 간단한 이제 문의 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추가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대부분 인사하고 용건 확인하고 상담하고 인사하고 끝난 경우가 대부분 추가 질문 확인을 안 하시는 병원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럴 때 어떻습니까? 추가 질문을 확인함으로써 환자의 속내를, 진짜 속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4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첫인사할 때는 대부분 안녕하십니까? 혹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응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병원을 가만히 인사를 보면요. 본인 병원만의 색깔을 환자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담은 인사말. 가장 좋은 거 우리 병원의 철학이죠. 철학이나 아니면 이름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나 슬로건을 전달하는 게 좋은데 예시를 드리면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까? 특히 삼성카드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 하시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지인, 제가 제 친한 지인분들께 전화가 걸려오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열의 여덟이 먼저 웃고 시작합니다. 빵 터져요. 저는 무조건 좋아하면 사랑합니다거든요. 우리 도영 강사님께도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죠. 그러면 한참 웃고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뭔가 여보세요, 네 누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뭔가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면은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지고 통화가 쉽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등이 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치과에서 인사를 하면은 여기 1등 치과인가 봐 이렇게 은연중에 세뇌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도 좋고 혹은 남다른 진료 누구는 무슨 무슨 치과입니다. 저희가 컨설팅하는 병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이 남다른 진료라는 거, 정말 다른 치과랑은 차별성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탁월한 선택, 어디 어디 치과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받는다면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전화 걸길 잘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첫 인사가 우리 병원의 브랜딩과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통된 질문으로. 자, 환자분의 뭘 확인한다? 용건이 뭔지, 왜 전화를 주셨는지 확인을 합니다. 혹은 내가 담당자가 아닌데 대신 받은 경우에 그냥 이 용건을 다 듣고 나서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환자분의 기분을 언짢게 해서 다시 전화를 안 하거나 내원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대신 받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담당자가 아니지만 내가 도와드릴 의도가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담당자분께서 돌아오시면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 항상 뭐예요? 복창으로 그 사람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뭐뭐 말씀이시군요. 그럼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담으로 문의하신 내용을 풀어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상담을 할 때, 그러면 용건 확인과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여러분께서 가장 잘해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뭘까요? 신중하고 진정성이 경청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의 용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확인을 하려면 정말 잘 경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창을 했을 때 내가 이해를 잘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을 할 때는요, 궁, 필, 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 궁. 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필.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더 도와드릴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만약에 문의 전화를 했다. 그럼 궁금하신 거죠? 우리한테 뭘 예약을 해달라. 아니면 요청을 하는 전화를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혹은 더 도와드릴 게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확실히 환자분들의 의중을 확인하는데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무리, 진심과 따뜻함을 담은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좋은데 대부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으세요. 아니면 불편하시면 전화 주세요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여느 TM과 다를 게 없겠죠. 자, 마무리 어떻게? 네, 그러면은 예약 도와드렸으니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혹은 점심시간에 전화를 줬다. 근처에 전화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거나 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예약을 안 한다고 그럼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럼 다 만나뵐 날을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뭔가 좀 훈훈한 기분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전화를 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화 응대를 알아보는 전화 상담도 5단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관계 열기, 그리고 감정 수용, 세 번째는 니즈의 명확화, 네 번째는 솔루션 제시, 유도 마무리인데 응대와 상담이 좀 다르죠. 상담은 우리가 응대 3단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원할 만한 분위기를 막 만들어야 돼요. 누구누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시라 걱정되실 텐데 제가 차분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을 줄여드려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때 내원 결정률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가장 고민되셨군요. 네, 다른 분들도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많이 망설이세요. 충분히 공감을 해주세요.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거 알아야지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상담할 때.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혹시 통증이나 기간 비용 중에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시고 고민이실까요? 어떤 게 우선시 되실까요? 이렇게 여쭤볼 때 그럴 때 환자가 속내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교정은 하고 싶은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뭐, 딴 데 다녔는데 병원 옮기려고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대놓고. 그럼 이런 분들은 우리 환승연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나에게 갈아타도 나를 갈아타고 다른 놈한테도 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병원도 쉽게 버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전에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혹시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셨을까? 그 어떤 게 제일 불만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피 요소를 자꾸 심어주면 안 돼요. 자,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우셨어요? 그럼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오라. 그럼 우리가 그걸 더 잘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질문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여기선 니즈 파악 없이 설명만 하면 내원율이 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가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기서 조성을 합니다. 솔루션을 제시할 때. 자, 누구누구님께서는 이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만을 위한 병원이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시술 기간이 짧고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내원하시면 제가 전화로는 다 설명드리고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오시면 저희가 정확하고 현실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정말 상담 잘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전화 안내를 더불어 여기서는 다 말씀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알려주겠다. 현장력으로 안내를 하고 선택권을 그럼 예약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유도 마무리가 들어가야죠. 자연스럽게 나는 예약을 하고 있다라는 그 유도 합법 뭐냐? 어, 누구님 말씀 듣고 오시길 정말 잘했다는 잘 결정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칭찬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칭찬을 하고 혹시 이번 주 중에 혹시 무슨 요일이나 무슨 요일 언제 시간이 편하실까요? 자연스럽게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환자는 나도 모르게 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예약하시고 결정은 직접 오셔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원장님 상담 정말 잘하시거든요. 내원하시면 충분히 비교하실 수 있어요. 지금 상담 예약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예약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된다. 환자 유형을 좀 나누는데요. 우리 병원은 환자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전화 상담할 때 환자 유형은 기가 막히게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가격 민감형. 가격이 고민이 환자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네, 요즘 치료비에 정말 부담이 크시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조차도 요 쥐꼬리만 월급으로 어떻게 쪼개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누구님께서는 불필요한 진료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진행을 해드리겠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진단 후에 안내해드릴 수 있는데 부담 없는 상담으로 편하게 오셔서 일단 확인부터 해보세요.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걸 어필하면서 우선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결정해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살살 오시면은 저희가 맞춰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가격 민감형 환자는 이제 계속 진료비를 언급을 하는보다 우리가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은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 공포 회피형. 이건 뭐냐? 치료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치과에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도 출근하니까 매일 치과를 가지 치료하러 가려고 오픈날 한번 올라 그러면 손발이 바들바들 떨리죠. 발이 잘 안 떨어져요. 우리도 환자 입장이 되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치과가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치료가 막 무섭다고 막 한참 하소연한 환자분이겠죠?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을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설명부터 천천히 드리고 강의 없이 그냥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내용은 들어가면은 안 좋아요. 음. 일단 얼굴 뵙고 인사만 나눠 좋으니까 꼭 치료 아니어도 괜찮아요. 혹시 생각하시는 치료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누구니 편하신 날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예약을 자연스럽게 성공을 시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제약형. 빨리빨리. 정말 우리 빨리빨리의 대표적인 환자분들이죠. 일정이 바쁜 환자분. 자, 바쁘신 와중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조율이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평일 저녁이나 토요일에도 진료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잠깐 오셔서 진단만 받으시고 바로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잠시라도 시간 비우실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미리 예약하시면 더 여유롭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환자분의 스케줄도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적 경험 보유형. 이것은 뭐냐? 예전 병원에 불만이 있었던 환자. 예전에 많이 불편하셨던 기억이 있으셨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누구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치료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니 더욱 편하게 진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단 오셔서 직접 분위기만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언제가 편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홈쇼핑에서 우리 치과를 판매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예약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결정 고민형이 또 있습니다. 결정 고민형.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진짜 고민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고가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진료소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많이 못 하시죠. 이런 분들은 우리도 같이 이해를 한다. 큰 진료니까, 큰 진료비 드니까 당연히 고민이시죠. 신중하신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막상 오시면 걱정하신 만큼 그런 진료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원장님 사실 딴 데서 뼈이식 해야 된다고 했는데 뼈이식 안 하고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는 정확히 안내해드리기 어려운데 저희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게 예약 도와드릴까요? 누구누구님 상황 고려해서 제가 충분히 진료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약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감동을 주면서도 내원을 유도하는 상담 합법. 뭐였습니까? 자, 환자는 전화해서 이미 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치과를 선택을 합니다. 전화해서 이미 가고 싶은 치과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더 신중하게 상담의 포인트를 두고 환자와 공감을 하면서 경청을 하면서 상담을 해야 된다. 우리의 말은 뭐다? 예약을 넘어서 내원을 만든다. 세 번째, 공감은 뭐로 하고? 귀로 경청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원은 어떻게? 말로 이루어진다. 말을 잘해야지 오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아요. 도영 강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전달해드릴 말씀은 다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너무 제가 강의가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서 그래도 짚어드려야 되는 걸 짚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기 작성하시고 다시 보기 보시면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문자예요. 자, 문자는 CRM 프로세스를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약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예약 문의를 하실 때, 요럴 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자, 예약과 문의로 이어지는 콜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처음에 SMS나 DM으로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신속하게 응대를 하면서 전화를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저희가 전화 드려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 전화번호가 저희 치과 번호라서 연락을 드릴 테니 받아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가면 좋죠. 그 전화로 직접 주신 분들, 이럴 때는 병원에서 받자마자 적극적인 답변을 하면서 뭐다, 여러분의 목표? 예약을 유도해서 달성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게 된다면, 자, 신안인 경우에는 신안의 특별 문자, 저희 병원과 첫 만남, 첫 인연,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님을 만나기 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등등의 감사한 마음이 담긴 신안 특별 문자를 발송을 해드려야 돼요. 혹은 구원이 또 예약을 하셨다면 구원분께도 예약이 이렇게 됐다. 예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우리의 인원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치과가 더욱 노력을 하겠다. 이런 문자가 가야 되죠. 그러면서 구하는 데이터 관리에 무슨 문의 전화를 줬는지, 뭐 때문에 예약을 했는지 차트 꼼꼼하게 기록을 하면서 예약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안 오시거나 혹은 예약 전에 확인이 필요한다면 또 전화로 재연락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발송해야 될 상황들, 앞서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그 많은 케이스들을 나눈 것만큼 문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아요.
예약한 신원이 예약을 부도냈을 때 환자 관리 문자, 예약 후에 방문하지 않은 신원이나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해서 예약을 유도하는 관리 문자, 수술이나 시술 당일에 방문하지 않은 노쇼 환자죠. 다시 예약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전화, 이렇게 문자를 하는 경우, 상담 후에 진료를 결정했을 때 감사한 경우, 수납 안내 문자, 미수나 혹은 미리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을 때 안내하는 문자, 진료 하루 전에 일정 확인차 관리 문자, 예약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환자 관리 문자, 진료 전에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 시에 연결이 안 될 경우 부재나 장기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혹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정 문자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소개하신 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다른 소중한 인연을 또 맺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관리 문자 보낼 수 있고, 해피콜 문자, 진료 후에 주의사항 안내 문자, 진료 후에 팔로우업, 내원 예약 문자, 그리고 팔로우업 내원 재예약 문자, 그리고 팔로우업 예약한 환자분은 예약 부도 시에 며칠 뒤에 전화하면 좋을까요? 하루 바로 뒤에 하면은 조금 성의가 없고 재촉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2, 3일 뒤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관리 종료 안내 문자. 모든 진료가 끝났지만 우리 병원에 더 이제 못 오신다고 예고를 하신 분들께는 관리가 종료된다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특별하게 이제 리뷰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뷰를 보고 답변을 문자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여기는 리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보면 매뉴얼을 작성하실 때요. 항상 카테고리의 제목을 놓고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하는지 가이드를 먼저 놔야 됩니다. 자, 뭐라고 써 있죠? 문의에 두서없이 답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순서로 형식화해서 전문적이고 친근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 및 감사 멘트로 시작할 것, 문의에 따른 답변과 감성 멘트를 넣을 것, 그리고 진료 예약을 안내할 것 해서 오른쪽에 예시가 있죠. 네, 이것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제가 조금 더 좋은 사례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홈페이지 문의에도 답변을 관리하는 문자로 넣을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여기에도 우리가 매뉴얼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보시면, 자, 홈페이지 문의에 두서없이 답변을 달고 계실까요? 가르치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자, 아래의 순서를 형식화해서 답변을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사 및 감사 멘트, 문의에 대한 답변 멘트, 진료 안내 멘트. 앞서 말씀드린 가이드랑 똑같죠? 이게 매뉴얼에 들어가고 하단에 이제 예시 문자가 나옵니다. SNS. SNS로 문의하신 환자분들 전화를 유도하는 관리 문자예요. 이럴 때는 바로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하거나 안 됐을 경우 이렇게 하단에 문자를 보낸다고 매뉴얼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된 문자 발송 매뉴얼의 예시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했느냐? 예약 시간인데 예약을 불어냈을 때 자, 우리 병원은 이보다 더 잘 쓴다라고 하시면은 1번을 강력하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명님 이름이죠. 어디 어디 병원입니다. 예약 일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이었는데 혹시 바쁜 일정 때문에 내원이 어려우셨을까요? 뒤에 이모지 보이시죠? 환자명님 편하신 시간으로 예약을 다시 도와드릴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건강한 치아 관리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예약 문자이기 때문에 밑에 뭐다 진료 시간 안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언제 예약을 할지 환자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거죠. 전화번호, 오시는 길, 주소, 그리고 카카오톡 문의, 예약 문의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우리 병원에 예약을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안내가 되는 예약 부도 냈을 때 환자 관리 문자입니다. 자, 우리 병원이 이보다 잘 쓴다.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니다, 이건 배우고 싶다. 2번 한번 막 눌러볼까요? 자, 예상을 하겠지만, 네, 그렇죠. 이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게 마구마구 느껴지죠. 예약을 방문하지 않은 신원에게 부도나 취소,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해서 예약을 유도하는 문자. 여기서도 자,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체크 표시로 되어 있어요. 환자분과 인사를 하고, 혹시 아직도 치아 치료를 고민하는 중이시라면 저희 병원이 아프지 않은 마취와 친절한 진료를 경험해보세요. 우리 병원의 브랜딩 한번 들어가죠. 그래서 체크 표시로 무엇을 더 우리가 계속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줘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시술이나 수술 당일에 안 오신 분들.
다시 예약 도와드릴 때 문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충치치료인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어디의 병원입니다. 오늘 몇 시 몇 분에 예약이셨는데 충치치료 받지 못해서 저희가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치아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충치는 초기에 진료할수록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 가능한 시간이 있어서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 지금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 있다. 이것도 이제 약간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멘트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충치치료. 안녕하세요, 환자분님. 예약이신 신경치료, 충치치료 똑같이 신경치료입니다, 여기는. 신경치료를 저희 바꿔드릴게요. 신경치료인데 방문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혹시 치아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신경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시면 통증이 심해지고 경우에 따라서 발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예약 가능하신 시간이 있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자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때요? 이모지와 환자를 걱정하고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이 문자에도 담겨 있죠. 이렇게 문자 멘트를 작성하고 보냈을 때 환자의 내원율이 높아진다. 자,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게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강의에서 우리 도영 강사님이 알려드릴 건데 덴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문자를 발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은 이제 애프터닥이라는 프로그램도 톡과 문자를 같이 AI가 보내주는 프로그램들인데 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바쁜 데스크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내원을 유도하는 화법상 전화 상담과 문자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있어도 지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채팅창이나 혹은 단톡방 이용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거고요. 저희 지금 나와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도 제가 문자 답변이나 아니면 문의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인사를 드렸죠. 오늘 두 번째 만나게 되고요. 네, 그래도 인사는 해야겠죠. 네, 오늘 또 강의를 진행할 김도연 강사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마 일하는 치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죠? 바쁘게 일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예약 업무가 아마 좀 큰 비중을 또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아무래도 예약 업무가 다른 일반적인 수납이나 뭐 접수하거나 이런 업무들보다 상당히 좀 어려운 업무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장 조금 예약 때문에 좀 골머리가 아픈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진료실 선생님들이 좀 데스크에서 진료 예약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조금 진료가 꼬였다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약 관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예약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트리스 게임은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좀 많이 했던 게임인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게임에 조금 취미는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테트리스 게임이 여러 가지 모형 블럭을 잘 배치를 해서 한 줄이 딱 맞아지면 블럭들이 사라지면서 점수가 올라가죠.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 블록들이 빠르게 내려오기도 하고 조금 천천히 일정 속도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게 저희 환자분들 몰릴 때는 확 몰리고 또 한 볼씩 한 볼씩 딱 떨어지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블럭 모양들을 잘 껴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회전해서 이렇게 적절히 위치시키고 또 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데 제대로 블록을 또 깨지 못해서 블록을 아무 곳에나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게임 오버가 되죠. 그러니까 진료실 상황이 정말 게임 오버가 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약을 잡고 또 예약 환자를 어레인지 하는 것이 가끔 저는 테트리스 게임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테트리스와 같이 전략적으로 또 예약을 잡고 또 밀려서 정신없이 환자를 우리가 쳐낸다는 표현을 가끔씩 하는데 환자를 쳐내기 바쁜 치과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약을 잡고 또 같은 환자 수를 보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응대하고 매출은 또 올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앞에서 우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일일 목표 매출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치과 한 달 목표 매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원장님이 계신 경우나 또 팀별로 예약 관리를 한다고 하면 팀별 목표 매출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일일 목표 매출이 정해지면 현재 우리 치과의 인력, 그러니까 스텝 구성, 스텝이 몇 명인지, 또 스텝이 전연차가 많은지 고년차가 많은지 이런 인력 구성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또 채우 수를 또 고려해야 되겠죠. 채우가 몇 대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 병원이 예약이 몰리는 요일이 있어요. 특정 요일이 환자가 좀 많다. 그리고 특정 시간이 좀 환자분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료의 중요도, 그러니까 난이도별로 환자 예약을 좀 배치를 하는 게 이제 전략이긴 한데, 무작정 예약이 비었다고 해가지고 채워넣기, 빈칸 채우기 식의 예약 관리는 하지 말아야겠죠. 전략 없이 채워나가는 예약표는 결국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예약 환자를 또 예약 시간에 제때 볼 수 없는 상황들도 생기기도 하죠. 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얘기했던 진료 난이도, 중요도를 한번 볼 건데요. 진료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레벨 1, 2, 3에서 보면 레벨 1은 스텝보다 원장님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은 진료, 원장님이 주가 되는 진료들이겠죠. 임플란트 수술이라든지, 프랩, 그리고 교정치과 같은 경우에 DBS 같은 진료, 그리고 엔도도 보통 간단하게 끝나는 날도 있지만 첫날, 그리고 마무리 날은 시간이 조금 원장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진료이기도 하죠. 근데 치과에 따라서 엔도 첫날, 마무리 날도 레벨 2로 넘어가는 치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과 스텝이 거의 같이 동시에 끝나는 진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진 필링, GI 필링이라든지 엔도, 그리고 치주 치료, 발치, 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보다는 스텝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진료, 보철 세팅이라든지, 보철 세팅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렇게 맞춰놓고 원장님께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백이라든지, 스케일링이라든지, 임플란트 스캔 작업이라든지, 실란트, 뭐 진단 준비하는 작업이라든지, 플리퍼 인프하고, 근데 이런 작업들은, 진료들은 스텝들이 거의 주가 되는 진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하는 진료에 맞춰서 레벨 1, 2, 3를 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체어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체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예약을 잡을 건지를 목표를 세우시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1일 목표 매출에 따라서 오전, 오후를 이제 나누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과 그리고 직원들 스텝의 역량, 체어 타임을 고려해서 또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같이 회의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오전에 이 시간 동안에 임플란트 몇 건, 크라운 몇 건, 인레이 프레 몇 건, 뭐 사랑니 몇 건, 레진, 보철 세팅 몇 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지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 치과 역량에 맞춰서 정해졌다고 하면 이거에 맞춰서 오전, 오후 예약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으로 이제 예약창에서 예약을 잡으시는 게 필요한데, 많은 치과들이 요즘은 예약표를 쪼개서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예약 구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 치과들이 많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컨설팅을 가보면 아직도 각 원장님 라인에 모든 예약을 이제 다 레벨 상관없이 다 잡혀져 있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고요. 또 덴트액 같은 경우에는 치과 환경에 맞게 또 구분을 해서 해당 부분을 가상의사로 또 추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수술칸을 따로 만드시는 병원도 있고, 또 레벨 1에 또 수술이나 프랩이나 이렇게 같이 잡는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 병원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예약 구성은 되어 있을 건데, 보통 이제 OP 라인, 그리고 원장님마다 레벨 1, 2,
그리고 세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3에 해당되는 간단 진료를 잡을 수 있는 칸, 그리고 신안을 좀 신안이나 구신안 정기검진들을 조금 이것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칸을 어, 이날 우리 병원의 매출을 수입을 일으킬 수 있는 예약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어떤 치과는 보면은 레벨 2를 다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레벨 1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만 바쁘고 매출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보면은 큐렛만 주구장창 잡아놓거나 엔도만 주구장창 잡혀져 있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이게 뭐 프랩 같은 동일군의 진료들만 너무 몰아서 잡아 있는 경우는 원장님도 힘드십니다. 원장님도 힘들고 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레벨에 맞게끔 몇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서 예약이 찼다고 하면 그 다음 오후나 다음 날이나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진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가 이날밖에 안 되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어서 데스크 선생님들은 중간에 껴서 잡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진료실 선생님들 왜 또 이때 잡았냐, 이때는 안 된다, 서로 또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환자가 이날밖에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좀 유도리 있게 우리 예약 상황에 맞게끔 또 조절하는 또 스킬도 필요하겠죠. 레벨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각 개인 역량에 따라서 체어 타임이 또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연차라고 해도 좀 손이 빠른 직원이 있고 좀 손이 느린 또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원장님과 어떤 스텝이 같이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체어 타임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프자를 제외하고 현재 오늘 우리 근무하는 스텝의 팀장급이나 고년차, 전년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 어떤 진료를 보고 이런 게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데스크에서도 대략적으로 이 시간대에 추가적으로 더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 선생님이니까 이런 거 이제 몰라도 돼가 아니라 데스크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진료 행위별로 구분해가지고 원장님 포함이고요. 원장님이 하는 진료와 그리고 스텝이 하는 진료가 다르겠죠. 그래서 원장님별 그리고 팀장 그리고 각 스텝별 모든 진료 항목들의 체어 타임을 확인을 하고 그 체어 타임이 평균보다 또 길어질 경우는 좀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교육을 하는 것도 원내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진료가 좀 길어진다. 그럼 숙련된 고년차가 도와서 제 시간에 또 진료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진료실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진료 단계별로 원장님, 그리고 스텝의 체어타임 역량을 어, 이대로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체어타임이 길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진료실 체에 앉는 시간부터 우리가 덴트앱을 접수를 누르는 시간과 그리고 진료를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진료 이제 완료되는 시간이 표시는 되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안에서 체킹이 안 되는 덴트앱 프로그램 체킹이 안 되는 진료 시간, 체어에 앉은 시간부터 각각 시간들을 좀 체킹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진료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진료가 진행되는 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 준비하고 이제 진료 체어에 앉아서 대기했던 시간, 그리고 또 마취하고 기다리는 경우는 마취 또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원장님 프랩 시간, 그리고 코드 넣고, 그리고 스캔하고, 임시치아 제작하 부착하고, 주의사항 설명드리는 시간, 그리고 진료실에서 나온 시간까지 이런 세부적인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가 됐는지 표를 만들어서 또 체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진료 완료하고 나왔는데 데스크에서 응대가 수납까지 얼마나 또 걸렸는지 그런 부분들을 데스크에서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약을 전략적으로 잘 잡고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원 확인 전화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죠? 꼭 당일날 노쇼 환자가 생기고 또 당일날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환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BA라고 하는 개념과 CA라고 하는 개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에 BA 같은 경우에는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깨는 건데 신환이든 구환이든 노쇼가 생겼을 때 연락을 드리잖아요. 연락을 드렸을 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해피콜이나 리콜 부분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예약을 우리가 예약 취소 칸으로 이동을 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해피콜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1주 간격, 2주 간격 총 보통은 한 달까지는 연락을 드리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CA 같은 경우, CA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연락은 감사하게도 연락은 주셨지만 연락을 주셔서 약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변경하지 않고 예약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은 또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지난번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피콜이나 리콜을 등록해서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보통 체크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병원마다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방법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특별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치과도 있고 또 어떤 치과는 치속칸에 환자들이 어차피 취소하신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환자들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메모창을 활용하셔가지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하루 전, 뭐 한 달 전,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루 전, 그리고 한 달 전,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업무 체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약속이 원래 9시 때 수술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에 저희 원장님 눈치 많이 보죠. 네. 원장님들은 또 진료가 또 공백이 생기니까 무언에 또 압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눈치 보면서 이제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실장님들이나 데스크 직원들은 전화 돌리느라 바쁘죠. 그래서 보통 이후 수술 환자를 앞당겨서 수술을 또 공백을 채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앞당기기 어려운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데스크 선생님들은, 어, 대체해서 잡을 환자 리스트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데스크 선생님들이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약속을 잡을 때 환자가 이날 원하셨지만 다른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죄송함을 설명드리고 다른 날로 저희가 유도해서 약속을 잡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메모를 해둡니다. 네. 일병을 메모창을 활용을 저는 보통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이 날짜에 환자분이 원하셨는데 예약을 못 잡고 다른 날로 잡고 가셨다. 그러면 이날 수술 취소 건이 발생 시 이분께 연락드리기. 이런 메모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 이날 취소가 생기면 이 메모창에 있는 환자들 위주로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활용하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진료 차트, 전자 차트 내에 보통 상담하거나 하시게 되면 실장님들은 보통 메모를 많이 남기실 거예요. 그리고 데스크에서도 환자와 상담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 그러니까 보통 직업이라든지 직업에 따라서도 통화가 가능 시간대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또 진료 볼 수 있는 시간대도 환자분들이 저는 오전 10시가 예약이 좀 진료를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또 데리러 가야 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몇 시까지는 가능해요라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간대를 메모를 해두고 그리고 뭐 야간 진료만 가능한다든지 그러니까 특정 시간, 특정 요일 이럴 때 가능하신 분들은 메모를 반드시 남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검색 기능 있죠? 검색 기능에서 메모를 검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전자 차트에 하단 고정으로 메모해놨던 메모나 그리고 한자 정보의 한자 메모로 메모를 해두시면 이 부분을 제가 특정 기간, 보통 지금 현재 진료를 진행 중이신 분들은 한두 달 아니겠죠? 그러면 특정 기간, 한두 달, 한 두 달 정도로 넉넉하게 체킹을 하고, 그리고 진료 메모, 한자 메모를 선택을 해서 내용 검색, 시간을 검색해요. 6시 반 정도, 6시 그 비슷한 시간대로 내용 검색을 하면 제가 저장해놨던 환자 리스트들이 쭉 뜰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 중에서 예약이 조금 필요로 하거나 예약을 옮길 수 있거나 이제 저희가 보통 환자들을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 위주로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드려서 이때 전화할 때도 저희가 환자분이 예약이 취소가 돼서요. 이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죠. 네. 그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환자를 이제 위해서, 이런 걸 좀 표를 내셔야 됩니다. 저희 미영 이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멘트 부분은 제가 미영 이사님께 토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색 기능을 꼭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우리가 어레인지를 할 때 아무리 잘해도 어느 순간 바쁠 때는 어레인지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돌아가거나 또 진료가 꼬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진료 흐름 이제 문제 원인으로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진료실은 데스크 탓, 또 데스크에서는 서로 또 진료실 탓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때 우리가 진료 흐름에 있어서 예상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예상 불가능한 경우는 갑자기 예약이 없었는데 미예약 환자분들이 당일로 온다든지, 그리고 신안이 왔는데 신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신안이 왔는데 상담을 하고 불가피하게 당일 치료, 아무 진료도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진료라도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갑자기 생기는 경우, 그리고 예약 환자의 추가 진료, 예약 환자 중에서 어떤 진료를 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진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컴플레인 발생해서 처리한다거나 또 예약 변경, 취소와 같이 흔히 일어나지만 또 예상치 못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진료 흐름이 또 이제 조금 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 가능한 부분, 실제적으로 예약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을 좀 잘못 잡는다든지, 중복해서 같은 원장님이 이 주진료가 있는데 또 잡는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약을 누락시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때 갑자기 또 나타나는 경우는 예상 불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좀 체어나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저희도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 역량이나 진료 스텝 역량에 따라서 앞에 설명드린 부분은 예상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예상 가능한 부분들은 미리 좀 대처를 해서 조금 예약을 잘 효율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치과에서는 어레인지를 하는 팀장님 오프인 날 어레인지가 잘 되지 않아서 원장님도 스태프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진료 흐름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치과만의 이제 진료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어레인지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정말 바쁜 경우에는 데스크에서도 어레인지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어레인지 순서, 응급 환자를 제일 1순위로 본다. 2순위로 예약 환자, 3순위로 간단한 환자. 같은 예약 시간대를 하더라도 조금 빨리 이제 환자를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환자들을 빨리 본다든지, 그리고 신안 중에서도 이제 미예약 신안이라든지 늦게 온 환자 이런 순서들을 정해 놓으면 누구나 이게 진료 전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접수만 시켜 놓으면 이 접수가 떠 있는 순서대로 환자들을 모시고 이게 제대로 어레인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접수 순서 같은 경우도 데스크에서 조금 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런 이제 센스를 조금 발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우리 치과만의 진료 순서와 이런 앞에 말씀드린 예외 사항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자. 이런 경우는
이 환자를 먼저 모신다라는 룰을 조금 정해놓고 어레인지를 하시는 게 조금 같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잘 지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을 정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젊은 환자층이 조금 많은 병원들도 있을 거고, 좀, 연령대가 좀, 평균 연령대가 높은 치과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 연령대가 높아도 네이버 예약 활용한다든지, 전화보다는, 예전에는 전화 예약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서 예약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카카오 예약하기. 그리고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남겨서 또 문의를 하다가 약속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드린 덴토온이라고 해서, 덴토온은 신한 유입보다는 이게 보통 AI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을 때, 바쁜 경우에 전화를 좀 놓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몇 번 이상 전화벨이 이제 보통 3번 정도 울리면 못 받았을 때 AI가 대신 받습니다. AI가 받아서 환자분들이 이제 문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고요. 또 직원 연결을 원하는 경우는 또 직원 연결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예약하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네이버 예약은 한 번쯤 다 이용을 해보셨을 건데 네이버 예약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AI 프로그램들을 쓰는 치과들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 쓰는 치과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는 네이버 예약. 네. 이 네이버 예약도 이제 환자가 예약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연동이 되어서 알림이나 이런 걸 뜨죠.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음, 이런 채널들이 우리 병원에는 이 예약 시스템이 얼마만큼 종류가 다양한지, 그리고 이 예약 시스템이 또 잘 간단하고 편리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약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 병원에 예약을 했을 때 어떻게 환자한테 알림이 가는지 한 번씩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환자의 좀 불편함과 이럴 때는 이런 게 조금 불편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이게 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 예약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정말 너무 이제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거 아니면 꼭 이제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 가끔 네이버 예약을 바쁘다고 수동으로 다 닫아놓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에는 신한 유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안으로 예약을 잡진 않죠. 보통 병원에서.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화드려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금 네이버 예약은 좀 열어두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카카오톡 예약하기는 기능은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올해 초반만 해도 치과가 등록된 곳이 몇 곳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카카오 예약하기에 치과 등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카카오 예약하기도 네이버 예약하기 기능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예약하기 기능을 설정한 치과에서는 채널에 보시는 것처럼 예약하기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또 예약하기나 그리고 예약 확인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 검색창이 어떤 치과를 검색을 해도 이렇게 치과가 뜨고요. 그 치과에 대해서 예약 상품 전체 보기 예약하기 버튼을 하고 또 예약 확인을 이제 채널에 들어가면 예약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내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카카오 내비로 연동해서 또 병원을 찾아올 수 있게끔 안내를 또 해놓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예약하기 기능은 네이버처럼 프로그램과 EMR 프로그램과 연동은 안 돼서 수동으로 예약을 입력을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카카오 예약하기도 은근 환자분들이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카카오 예약하기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 한번 설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네이버 예약이 예약 기능으로만 이제 정말 활용하고 있는 치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약을 했을 때 프로그램과 연동돼서 이제 알람이 뜨고 예약을 잡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리뷰 우리 하긴 하죠.
앞에서 이제 리뷰 관리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리뷰 체크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병원의 통계 부분도 네이버가 잘 정리를 해줘요. 기간별로, 그리고 우리 병원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덴토온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 전화 대신 받아주는 AI가 전화 받아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이런 기능들을 네이버 스마트 콜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콜 기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과에서 설정을 안 해놓은 치과들이 많기는 한데 일부 치과에서 사용을 하는 치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매장에서 이제 치과나 어떤 매장에서 고객이 전화를 걸었을 때 얼마 이상 전화를 받지 못하면 이 AI가 대신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음성으로 전화를 대신 받고요. 고객이 문의하는 영업 시간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업 시간이나 뭐 주차라든지 예약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AI 통화나 이제 문자 이런 톡으로 답변을 자동 응답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연동이 되어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예약 상품을 추가하는 것들은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약 상품도 병원마다 다르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중간에 원장님이 세미나를 참석해서 그날 진료가 없다든지, 원래 진료가 있는 날이지만 진료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끔 놓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이 잡혀서 또 뒤늦게 연락드려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원장님 스케줄과 확인을 해서 진료가 없는 날은 미노출로 돌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 시간대별로 우리가 특정 시간에 예를 들어 어떤 뭐 교육이 있다든지 이 시간대 좀 진료가 좀 없는 시간대는 수동으로 불가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또 특정 일날 진료가 없다고 하면 불가로 전체로 일자별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결 예약의사 총 예약 개수에 따른 자동 닫기 기능 여기서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치과에서 시간대별로 한 명씩 잡는 걸로 체크를 하신 부분도 있고 두 명까지 예약 가능하다라고 체크하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 병원 상황에 맞게끔 예약을 전략적으로 앞에 이제 예약창 구성할 때 맞게끔 설정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약자 이제 추가 정보, 치안 설정이라는 기능을 쓰는 병원도 있고 안 쓰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이 치안을 환자가 오른쪽 위 사랑니라고 남기면 이제 이 네이버 창에서 치안할 치식으로 변환돼서 나타내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 CC 확인이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가끔씩 환자분들이 오른쪽, 왼쪽 이게 헷갈리셔서 잘못 또 체킹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내원했을 때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들 설정하는 거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이제 예약하게 되면 예약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창에도 뜨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수동 확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동 확정을 해놓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이 시간대는 환자가 왔을 때 좀 대기가 길어질 것 같고 좀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대부분 수동 확정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동 확정을 해놓고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자동 취소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얼마 전 어떤 치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환자 컴플레인이 좀 전화로 와서 계속 이제 네이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안 되고 취소가 되니까 컴플레인 했던 치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스크의 선생님들은 바쁘지만 이런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항상 창을 열어두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환자분들이 예약을 하면 위쪽에는 환자분이 입력한 내용이 이제 변경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네이버 예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전화 드려서 이제 신안이기 때문에 미리 한 번 더 CC나 이런 내원 약속들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경 삭제 건들도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런 기능들이 편리하기는 한데, 이런 예약하기 기능 잘못 사용해서 정말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 제가 작년에 다녔던 피부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이버 예약을 다 오픈을 해둬요. 다 오픈을 해두고 예약이 잡히면 예약의 상황에 따라서 확정을 하는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은 예약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약 시간은 다 비어져 있다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예약을 하면 그 시간대 예약이 안 된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하는 이제 일자의 예약을 안 되고 계속 열려져 있고 이게 관리가 안 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컴플레인 상담하거든요. 실제 이 병원에 리뷰를 들어가 보면 이 비슷한 리뷰들이 상당히 그냥 줄지어서 이런 예약 문제로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전화상으로 컴플레인을 했던 병원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관리가 안 되거나 너무 환자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오픈시켜 놓고 환자는 무작정 예약은 다 받고 예약이 들어오면 예약이 안 된다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정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 상황에 맞게끔 잘 조율을 해서 예약창을 조금 닫거나 제한을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얼마 전에 어떤 치과에서 저희 병원에 네이버 톡톡이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답하는 데스크 직원을 만났어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들어갔을 때 쌓여있는 그 상담 관리 지금도 279건이 떠 있는데 이거는 그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이런 알림이 포함된 거긴 하지만 그 병원에 개원한 지 5년이 됐는데 톡톡이 있는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질 않아가지고 몇 년 전 환자분들이 문의를 남긴 것도 저 일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치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스크 선생님들이 좀 자주 바뀌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수인계 문제라든지 또 매뉴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담당자,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화 응대도 바쁘고 대면 응대하는 것도 바쁘지만 카카오나 그리고 네이버 톡톡 이런 톡톡 문의로도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메인에 저희가 띄워놓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쁜 경우에는 실장님이나 또 이제 진료실에서도 데스크 업무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응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의를 남겼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면 환자가 정말 왔다 하더라도 이 병원은 어, 이게 일 처리가 똑바로 되지 않겠지? 처리가 느리겠지? 이런 생각을 실제적으로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이 없으면 내원할 확률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병원만의 약속의 원칙도 정해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앞에서 예약에 이제 원칙이 있었으면 이제 어레인지나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하면 약속의 원칙. 이제 첫 이제 BA 때나 CA 때 앞에서 말씀드린 BA 환자, CA 환자 때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취소나 변경했을 때 네, 그럼 다른 날짜로 변경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 드릴게요. 이렇게 응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예약을 변경해 드리거나 또 취소했을 때 또 바로 그렇게 응대를 해버리게 되면 이 병원은 언제 뭐 이렇게 변경해도 바꿔주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약속을 변경해주네, 쉽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첫 응대 때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변경 연락할 때마다 변경이나 이제 취소를 해주는 경우, 이 치과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안 지키면 예약이 좀 잡기 어려운 병원이다라는 개념도 조금 은근히 조금 강압성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네, 정말, 안타깝군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야 저희도 걱정을 안 했는데, 나 약간 부드럽게 하면서 동시에 실망감을 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안의 경우는 다음 약속 정해줄 때 한 번 더, 이 병원에 이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병원이다라는 중요성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가 얘기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다음 약속을 일부러 조금 더 1, 2주 뒤로 교정 환자들 같은 경우도 좀 자주 취소하는 환자분들 있죠. 그러면 조금 일부러 1, 2주 뒤에
일부러 이번 달 안 되면 다음 달 넘기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해결책을 좀 예의 바르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만약에 오늘 내원이 오전 약속이었는데 내원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 야간 진료가 있는데 혹시 늦은 시간이라도 오실 수 없으실까요? 라고 해서 최대한 조금 처음에는 무조건 변경이나 취소보다는 오늘 다른 시간대로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성 비해나 시해 한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강압성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어, 자주 취소하는 수술 약속을 잡아놓고 막 5번, 6번씩 취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또 취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일부러 동시에 다른 분의 예약을 동시에 잡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해놓으면 환자분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환자분께 밑에 이제 멘트처럼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제 오시면 일부 치료만 한다든지, 그냥 같이 좀 대기하시게끔 해서 좀 진료를 본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칠 경우는 좀 강하게 좀 요청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BA나 이제 CA 환자로 인한 중단 시간 활용법을 하고 특별한 날 앞에 말씀드렸던 시간대만 가능한 환자 리스트를 최대한 좀 확보를 많이 해두시는 게 BA 환자나 CA 발생했을 때 조금 우리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최고의 장점 우리를 좀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 환자를 위한다는 거, 이거를 좀 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진료실과 좀 소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아마 프로그램마다 기능이 좀 다를 건데, 원클릭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자동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근데 덴트 앱은 자동으로 바뀌진 않지만 배경색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통 10분 단위로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0분 지났는지, 20분이 지났는지, 30분 지났는지 이거에 따라서 데스크에서 배경색을 간단하게 단축키로 설정을 해놓으면 금방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진료실과 소통하는 대기시간 환자분들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배경색 선택으로 진료실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담실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진료 전에 상담이 필요한데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환자분들 호명해서 모시고 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이분은 접수했을 때 상담 먼저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실장님과의 소통으로 핑크색으로 변경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현재 상담 중인데 또 진료실에서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호명하는 경우에 환자를 찾아요. 이 환자 어디 갔냐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 중인 환자는 예를 들어서 하늘색으로 해놓으면 이 환자는 하늘색이구나. 그리고 체역까지 선택해 놓으면 어느 상담실에서 상담 중이구나까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일 진료 이제 환자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하고 오늘 당일 진료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오늘 예약된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실과 특정 색깔, 예를 들어서 연두색으로 해놓으면 이분은 당일 진료가 필요한 환자구나. 그러면 진료실과 또 소통을 해서 대기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또 전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끔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진료를 보고 끝나야지 다음 이제 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같이 접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면 진료실에서 또 모시려고 호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두 분을 같은 이제 연보라색으로 해놓으면 한 분은 접수, 한 분은 진료 중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분이 끝나야지 한 분을 또 보는구나라고 해서 소통을 색깔로 막 이렇게 그때마다 무전하거나 뭐 메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색깔로 충분히 쉽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에서는 아마 선생님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 지난번 스케일링 언제 했죠? 제가 여기서 치료한 거 맞나요? 이런 거 진료실에서도 물어보지만 데스크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진료실 정말 바쁘잖아요. 데스크 정말 바쁘잖아요. 데스크에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이제 돋보기 기능 활용해서 단어 검색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진료 창에서 치식 창에만 커서를 갖다 대도 히스토리가 다 뜹니다. 그래서 빠르게 확인해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개인 이제 업무를 중간에 데스크 같은 경우는 정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업무들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좀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장 활용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일 처리를 지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메모장에 저희가 포스트잇 여기 메모장이 있습니다. 개인 메모, 한자 메모 포스트잇과는 좀 달라요. 포스트잇 메모장을 띄우면 사용자별 개인 메모장이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 누구누구님 연일에 취소 신청서 팩스 보내는 업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이 일을 할 수 없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또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메모장을 항상 좀 고정을 해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중요한 메모 같은 경우에는 영구 보관도 가능하고요. 처리를 했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다음 예약이 언제인가요? 물어봤을 때 또 예약하는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메인 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예약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끔 선예약으로 여러 예약을 좀 많이 잡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분들은 언제 약속이 잡혀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또 예약 검색으로 또 리스트를 쭉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예약 입력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조금 업무를 조금 빠르게 해야 되는데 매번 입력을 하는 치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매번 입력을 하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넥스트 예약을 좀 설정을 우리 병원에 하는 이제 다음 넥스트를 잘 구성을 짜가지고 버튼 입력만으로 넥스트 이제 예약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거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고, 근데 스케일링이랑 인레이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 눌러보시면 한 가지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누르고 위에 설명이 되어 있죠. 클릭하면 이제 우클릭을 누르시면 추가로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스케일링이나 인레이 아니면 수납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납, 스케일링, 인레이 세팅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메모창에 수납, 다음번에 수납해야 되는 금액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빠르게 버튼만으로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입력하는 시간도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버튼만으로 빠르게 예약을 잡아주시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 예전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 원장님 퇴근 인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내일 예상 매출이 얼마야? 라는 거였거든요. 그때마다 이거를 원장님 항상 퇴근 시에 물어보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그때마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모에 다음번 수납해야 되는 환자분들 금액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수납 금액 계산을 해서 이제 내일 예상 매출 얼마입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려요. 원장님 나가시는 게 보고를 드리는 게 저희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 일을 데스크 선생님들이 보다 보니까 실장님 내일 매출 얼마예요? 라고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매출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으면 데스크 선생님들은 수납을 놓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수납을 놓치지 않고 또 이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데스크 선생님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문의를 해요. 저 예약 잡았는데 미내원 문자가 왔어요라고 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덴트에 설정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보통 미행 하신 분들, 미내원 하신 분들한테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1일 후에, 2일 후에, 3일 후에 선택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1일 후에 다음날 가는 경우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긴 한데 2일 후, 3일 후 문자를 가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다음날이나 또 전화를 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약을 잡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 체크박스 오늘부터 3개월 이내 예약이 있는 환자는 전송 안 함에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체크박스가 해제가 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은 갑니다. 예약을 잡아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일 후 같은 경우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2일 후, 3일 후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도 좀 업무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이게 업무들이 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들, 또 친절하게까지 해야 되잖아요. 데스크 직원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업무를 쉽고 빠르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조금 연구를 하시면서 이번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하나씩 좀 적용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로 여러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 마지막 주에 또 미영 강사님과 함께 또 좋은 내용으로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